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넣으셔야 되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파일의 이름과 폴더 정확하게 지정하셔서 저장하셔야 되겠죠. 포토샵은 JPG와 PSD 파일 두 가지로 저장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꼭 최종 확인이 끝난 다음에 크기에 맞춰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파일의 이름이 다르거나 저장하는 경로가 다르다면 파일이 전송되지 않으니까 미제출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모든 수험자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됩니다. 작업 환경 설정하는 거는 꼭 시험 시작 이후에 설정을 하셔야 돼요. 시험 시작 전에 소프트웨어가 이상 유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주는데 그때는 작업 환경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소스는 GTQ라고 하는 이미지들 요 안에 모여 있으니까 경로 잘 찾아서 파일을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되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문제의 조건과 출력 형태가 차이가 난다면 문제에서 지시한 그 조건에 따라서 작업을 해주셔야 해요. 글자의 크기를 20으로 작성해라 라고 했는데 출력 형태에서는 글씨가 훨씬 더 커 보인다면 출력 형태보다는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배치할 때 그 편의를 위해서 출력 형태에는 눈금자가 보이죠?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우리도 눈금자를 꺼내서 제작할 때 그 단위를 꼭 픽셀로 맞춰 주셔야겠죠? 서체에 대해서는 항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 영문에 대해서는 에리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 컬러 모드 RGB 8비트로 작업을 시작하세요. 혹시라도 CMYK로 바뀌어져 있는 경우라면 필터가 먹지 않기 때문에 요거 모드를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모든 답안에 해상도는 72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요것도 해상도가 다를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가 많이 달라 보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꼭꼭꼭 주의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레이어의 각 기능들은 분할을 해야 됩니다. 임의로 합칠 경우에는 그 속성에 대해서 0점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텍스트를 입력하는 문제가 두세 개씩 겹쳐서 나오는데 텍스트를 하나 쓸 때마다 각각의 레이어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텍스트를 여러 줄 써서 한꺼번에 합쳐버리시게 되면 그 기능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라는 거예요. 각 기능과 효과에 따라서 레이어는 다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만 패스로 제작을 할 경우에 그 패스 동그라미와 네모가 합쳐져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은 이 아이들이 전체적인 모양 이 하나가 레이어로 합쳐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합쳐 주셔야 되겠죠.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나면 작업 환경부터 확인을 해주세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영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은 되어 있을 텐데요. 작업자에 따라서 작업창들의 위치를 옮겨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시험장에서는 항상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의 크기를 초기화시켜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도구상자 저는 요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두 줄짜리로 조정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 줄짜리로 보는 게 편하다 하시면 그렇게 작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창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세세한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해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죠.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보일 거고요. 문제를 푸는 동안에 살펴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컬러 테마가 보입니다. 눈이 많이 부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보시고요. 난 밝은 게 좋아 라고 하면 색상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이 옵션을 V체크 해제시켜 놨어요. 창들을 여러 개 조로록 띄워놓고 작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작업을 따라 하실 때는 요거 V체크를 해제시켜 놓고 작업을 해주시고요. 커서의 모양도 확인을 해주세요. 브러쉬로 크기를 조절할 때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 건지 작은 건지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멀 브러쉬 사용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크기가 동글동글하게 보일 거고요. 혹시라도 노멀 브러쉬로 되어 있는데 프리 사이즈처럼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보인다 라고 하면 브러쉬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혹은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가 켜져 있는 경우이니까요. 캡슐락 키는 꼭 꺼두시고 노멀 브러쉬 사용을 해주세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중요하죠.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눈금자, 거기에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다 라고 했으니까 룰러 픽셀로 꼭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항상 글자는 포인트 단위로 제시합니다. 그 단위도 맞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개체들 배치를 하기 위해 그 가이드라인 색깔 설정이 가능합니다. 배경의 색깔이 파랗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도 파라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대비되는 색상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타입, 글꼴에 대해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이 친구는 무조건 글꼴이 영문으로 보여라 라는 건데요. 영문 글꼴은 상관없지만 한글 글꼴의 경우는 한글로 찾는 게 더 편하겠죠. 궁서, 도둠 이런 친구들 한글로 찾을 수 있도록 Show Font Name in English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볼까요? 용지를 새로 만들 건데 그 크기가 400에 500이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셔야 되고요. 문제 번호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1번이라고 넣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을 하시고요. 400에 500짜리인데 그 값도 맞춰주셔야겠죠. 레졸루션 72 요거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 8비트 요것도 중요하죠. 배경은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요 아래쪽에 컬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로 돼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갈게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눈금자 우리도 보였으면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눈금자 룰러를 키겠습니다. 콩 찍으면 이렇게 주변에 눈금자가 보일 거고요. 저는 화면에 꽉 채워서 작업하겠습니다.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볼 거예요. 눈금자에서 400에 500짜리인 거 확인이 되시죠? 노트북이기 때문에 50, 100, 150, 200 이렇게 보이지만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이게 20, 40, 60이라고 보이는 단위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절하실 수는 없습니다. 모니터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 보이는 거라서 그게 꼭 50으로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그냥 돋보기 툴 더블 클릭해서 100%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긴 할 거예요. 1급 1번 불러와서 필터를 주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다 라고 했죠. 경로 잘 찾아가서 1급에 1번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러왔을 때 눈금자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 거 400보다는 확실히 크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냥 데리고 오기보다는 크기를 좀 조절해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네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시면 폭을 400이라고 바꿨을 때 높이가 500 살짝 넘어가죠. 높이를 500이라고 바꾸면 폭이 360 좀 작아요. 작지 않도록 한쪽만 맞춰 오겠습니다. 넘치는 건 어차피 화면 바깥으로 밀려나갈 테니까요. 이렇게 한쪽 맞춰서 오케이. 이제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철커덕하고 오는 게 보일 거고요.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 없으니까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 이 친구에 대해서는 레이어가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이름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레이어 관리하기 편하게 이름들은 그때그때 바꿔 놓을게요. 점수랑은 상관없으니까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1번에서 갖고 온 거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기타 효과를 줬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름을 바꾸기를 권합니다. 1급의 1번에는 필터, 텍스처라이저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필터라고 하는 메뉴 가겠습니다. 클릭해서 필터 갤러리 찾아가죠.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필터들이 보이고요. 텍스처라이저가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텍스처라이저라고 찾을 수 있겠죠. 오케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열매의 모양을 제작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배경 그림이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눈을 감기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를 들어서 제작을 하시면 될 텐데 펜 툴 선택하시면 윗동네 옵션을 꼭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라고 하는 게 선택되어 있으면 내 눈에 잘 보일 거고요. 패스라고만 되어 있으면 그냥 앙상하게 선만 보일 거예요. 저는 쉐이프라고 하는 모양으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색깔이 좀 칠해져 있으면 눈에 잘 보일 거니까 필 컬러를 아무거나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선택하면 되겠고요. 굳이 선은 필요가 없어서 스트로크 얘는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 작업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으시면 좋겠네요. 위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아래쪽까지 쭉 당겨서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릴 테다 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죠. 커다란 열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드실 때 곡선으로 바로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직선으로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시고 그리고 나서 편집을 하는 방식을 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릭, 클릭, 클릭. 대충 요 정도의 느낌이죠. 만들어 놓고 나서 점들의 위치라든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펜툴 아래쪽에 패스 셀렉션이 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이 있어요.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은 하나하나의 점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옮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너무 직각직각 떨어져 있으니까 안 예쁘죠? 얘네들을 곡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펜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제일 끝자락에 컨버트 포인트라고 보일 거고요. 거기서 점들을 당겨주시면 곡선화가 돼요. 이렇게 예쁘게 나중에 수정하시면 되겠죠? 살짝살짝 수정을 할게요. 혹시라도 당겼는데 이렇게 꼬인다 그럼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로 가볼까요? 크기가 전체적으로 좀 작아 보이니까 패스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친구는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유롭게 크기를 바꾸겠다.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어요. 엔터 쳐서 마무리. 여기에서 안쪽에 요만큼은 구멍이 빵 뚫린 거 보이시죠? 그러면 펜 도구를 들어서 빼시면 될 텐데요. 점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옵션 서브트랙 하면 반대로 색깔이 반전돼요.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겠고 다시 점들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빈 공간을 눌러서 선택을 좀 해제할게요. 패스 셀렉션 하시고 비어있는 공간 콩 찍으면 선택이 해제되면서 점들이 사라져요. 펜 툴 누르시고 지금 있는 거에서 서브 트랙 빼겠다라고 이 옵션이 바뀌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옵션이 잘 안 바뀐다라고 하면 레이어가 인식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기가 인식이 잘 됐을 거예요.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이렇게 따줄 거고요.
그리고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컨버트 포인트 이용해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꼬이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한 번에 잘 그리실 수 있으신 분들은 곡선으로 바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펜 툴 들으시고요. 위쪽에 옵션에서 빼기, 서브 트랙이 잘 인식이 안 된다 싶으시면 레이어를 다른 데 갖다 돌아오세요. 그러면 서브 트랙으로 잘 인식이 될 겁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죠. 만들어 놓은 패스 이동도 가능합니다. 패스 셀렉션인지 확인하시고 요거는 이쪽으로 옮길게 라고. 펜 툴 들어서 잎사귀는 추가해야 되겠네요. 위쪽에 옵션 컴바인 추가할 테다. 요것도 인식이 잘 안되면 다른 데로 갖다 돌아오세요. 컴바인으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 잎사귀 만들어주면 되겠죠. 작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패스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진 마시고요. 대략의 윤곽만 잘 나타났으면 거기서 멈춰주세요. 패스를 다 만들고 나면 그 패스는 꼭 세이브 패스 저장해라 라고 했네요.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패스 이미 인식은 되어 있을 텐데 굳이 그걸 세이브 하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추가를 하셔도 되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친구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서도 세이브 패스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 모양이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친구와 내가 새로 저장한 친구 두 개가 이렇게 인식이 될 거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빈 공간을 콩 찍어서 선택을 꼭 해제시켜 주세요. 요거를 선택하고 계시면 레이어 작업할 때마다 자꾸 얘가 간섭을 할 거니까 비어있는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고 그리고 나서 레이어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이용해서 열매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1급의 2번 불러올 건데요. 아무래도 밑에 배경 없으니까 허전하죠. 이제 1급의 1번 눈을 뜨겠습니다.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파일에서 오픈 1급의 2번 열기. 이 사이즈는 어차피 우리 열매 모양만큼 잘 이워서 보일 거니까 엄청 큰 사이즈가 아니라면 그냥 데리고 오셔도 돼요. 요거는 500이니까 우리 거 400이랑 별 차이가 없죠. 그냥 데리고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여기에서 레이어 1번 1급의 2번이다 라고 이름을 좀 바꿔 놓을게요. 보아하니 요 벌의 머리 부분이 반대쪽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컨트롤 T 단축키 쓸게요. 에디트에서 우리 자유롭게 변형시키는 게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었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벌의 머리 부분 반대쪽으로 향했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을 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를 데리고 왔고 배치도 적당한데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해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를 선택하셔서 거기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겠다라고 그만큼만 잘 이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의 스타일 지시가 되어 있어요. 스트로크 3포인트로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넣어주세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도 두세요 라고 했네요. 근데 여기 결과물에 보시면 벌 모양의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열매 모양의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레이어를 정확하게 열매 모양 선택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FX라고 레이어의 스타일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스트로크 선을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두께값 3,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죠. 필 타입이
컬러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면 이렇게 색깔이 흰색부터 검정색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색깔이 아니니까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콩 찍어주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떠요. 색깔 두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대해서 색상 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뜨니까 그 색깔 값을 넣어주세요. FF00 숫자 값이 6개 주어졌는데요. 두 개씩 짝지어서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FF0이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인식이 되는군요. 오케이. 끝자락에 있는 것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가 뜨면 FF0033이라고 하죠. F03이라고 두 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색깔 빨갛게 넣어줬습니다. 방향도 꼭 확인을 하고 나오세요. 색깔은 노랑에서 빨강이 맞는데 그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색깔 이렇게 빨갛게 노랗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거 출력 형태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색깔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방향을 앵글 값 조절하시면 됩니다. 각도를 숫자로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늘 끝을 이렇게 당겨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안쪽에 있는 이너 섀도우 그림자도 같이 주고 나오겠습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혹시라도 옵션 바꾸고 싶다면 요거는 값을 농도라든지 각도, 거리값 다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조절했습니다. 오케이. 1급의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1급의 3번 불러오실 적에는 레이어의 위치를 좀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아이를 선택하셔야 그 위로 이미지나 텍스트 쉐이프가 쌓이게 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쉐이프 요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면 이 사이에 낀가 들어갑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파일에서 오픈 1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중에서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편하긴 하죠. 이 친구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 라쏘라고 내가 그냥 드르륵 드래그만 해도 알아서 잘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요걸로 요만큼 나는 그릴 거거든 이라고 슝 대충 그려줘도 얘가 잘 알아듣습니다. 다만 요 기능은 최신 버전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시험장에서 CC 버전이긴 한데 2019 이렇게 옛날 버전 깔려져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꼭 대비해서 퀵 셀렉션 사용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질문질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위쪽에 옵션 더할 거다 뺄 거다 그 브러쉬의 크기 이런 것들 조절하셔서 범위를 잘 선택을 해주세요. 범위를 잘 선택하셨으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얘는 1급의 3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할게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도 좀 달라 보이니까 컨트롤 T 단축키를 쓸 거고요.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요것도 크기 조절할 때 버전에 따라서 요게 쉬프트를 안 눌러도 저처럼 정비율로 바뀌는 분들도 계시고요. 쉬프트를 눌러야만 정비율로 바뀌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버전에 따라 다른 특성이니까 움직여 보시고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쉬프트를 눌러야만 정비율이더라 라고 하면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 줄 거니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존탈 1급의 3번의 경우에는 베벨 앤 엠보스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죠.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FX 갈 거예요. 콩 찍어서 베벨 앤 엠보스 올록볼록한 느낌 깜빡깜빡 해보시면 이렇게 적용된 거 확인 가능하죠. 쉐이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이렇게 글자 도구 아래쪽에 쉐입들이 모여 있어요. 꾹 누르고 계시면 커스텀 쉐입 흐물떡거리는 이 친구 선택을 하시고요. 위쪽에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도형을 만들 거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색깔이 눈에 좀 잘 보였으면 좋겠죠. 근데 선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짝대기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하세요. 쉐이프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불러오시면 되는데 뿅 찍으면 이렇게 폴더라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찾으시면 될 텐데 와일드, 리프, 보트, 플라워 요거 네 가지만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시험장에서 내가 모양을 찾았는데
감사하게도 모든 모양이 한꺼번에 다 보인다. 그러면 그냥 바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폴더로 정리되어 있는데 레거시 쉐입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불러내셔야 되겠죠. 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쉐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뿅 찍으면 이렇게 패널이 열릴 겁니다. 거기서 제일 구석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뿅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돼요. 저는 이미 불러냈으니까 이 친구는 닫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거 올 레거시 옛날 거 몽땅 다 불러내줘 라고 하면 이게 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좀 귀찮기는 한데 다 하나씩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을 좀 찾도록 할까요? 이렇게 모양 크게 안 보이는 게 좋다, 난 작은 게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톱니바퀴 누르셔서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라지가 너무 크면 스몰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싹 다 모아서 볼 수도 있죠. 꽃 모양 이 친구를 이라고 찾았으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클릭 드래그 하면 모양 만들어져요. 삐딱하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정비율로 만들어 주시고요. 색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꽃잎 모양의 색깔 정해 주셔야 될 텐데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 보이시죠? 색깔을 이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지정하실 수 있어요. 993399 939라고 두 개씩 축약해서 쓸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그림자 드랍 섀도우죠. 아래쪽에 FX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겁니다. 나비 모양도 찾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 나비 모양 여기다가 그릴 거다 라고 클릭 드래그 그리실 때 모양이 이렇게 비율 안 맞으면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시면 꽃이랑 합체가 돼버려요. 레이어가 합쳐지면 곤란하겠죠. 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넣겠습니다. 006666 066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적당하게 배치하시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적용합니다. 나비는 또 한 마리가 있는데 복사해서 색깔만 바꾸면 되겠네요.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컨트롤 J 눌러주면 레이어가 바로 복제가 돼요. 똑같은 나비가 한 마리 더 생겼어요. 이동 도구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됐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 주시고요. 글자 쓰겠습니다. 타입 2 들으셔서 여기다가요 라고 위치를 콩 찍고 생태교육 글자 다 썼으면 위쪽에 있는 V 체크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 끝에 있는 엔터를 치시면 글자 다 썼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문제에서 도둠의 50의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다 라고 지시되어 있네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위쪽에 글꼴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줬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색깔 기억하고 있는데 그 색깔 아니거든 이라고 색깔 자체에 콩 찍어서 들어왔어요. 아래쪽에 있는 거 물감통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306 이라고 두 개씩 축약해서 쓸게요. F60 그라디언트 적용할 땐 항상 그 방향성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색상이 좀 다른데요. F60 주황색이로군요. 오케이. 위쪽이 주황색이고 아래쪽이 파랗다. 이렇게 출력 형태하고 똑같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효과 줄 거예요. 3픽셀 맞는데 여기에서 필 타입이 그라디언트가 아니죠. 단색이니까 다시 컬러로 돌아오겠습니다. 색상값 색깔을 넣어줄 때에 혹시라도 이렇게 글자 바깥으로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글자 안쪽으로 파고드는 분들은 포지션을 인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라디언트 색상이 사라지고 선 색깔이 이 안쪽으로 먹으면서 모양이 이상해지죠.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 거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시사항에선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이 드네요. 그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맞춰주셔야 될 부분이죠.
글자 작업을 하고 계시면 버전에 따라서 레이어 선택하고 글자 도구 선택만 하고 있어도 이렇게 웹 텍스트가 활성화가 되는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안 되네요. 그럼 글자 안으로 커서를 콩 찍어서 커서가 깜빡깜빡하면 그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때 콩 찍고 들어가셔서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 있겠죠. 위아래로 볼록합니다 라고 벌지 얼마만큼 볼록할 건지는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출력 형태 보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혹시라도 요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요거 분명히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었고 커서가 안쪽에서 껌뻑이는데도 웹 텍스트가 활성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 T 자유 변형 하셔서 여기에서 꾸겨주겠다라고 하는 워프가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시면 이렇게 워프 종류를 골라서 밴드 값을 수동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저분하죠. 요거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효과 쭉 한번 훑어봐 주세요. 레이어의 순서 잘못 배치한 게 없는지 보시고 완성이 됐다면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커다란 걸 JPEG으로 저장할 거고 작게 줄인 걸 PSD로 저장할 거예요. 시험장의 컴퓨터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단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에서 Save라고 하면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가 있다고 했죠.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맞고요. 파일의 형식이 PSD, 포토샵이 기본이에요. 이걸로 계속 저장합니다. 컨트롤 S, 중간중간 컨트롤 S 저장하시면 되겠고 최종적으로 지금처럼 마무리 작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큰 이미지 JPEG으로 한 번 더 저장하시고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셔야 되겠죠. JPEG으로 저장할 때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 여기서 바로 JPG가 보이는 분들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JPG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친구로 건너갑니다. 여기에서 파일의 형식 JPG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름이 이렇게 지멋대로 카피라는 말이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꼭 떼어내셔야 되겠죠. 파일의 이름과 포맷 확인하셨으면 저장을 하시고 여기 퀄리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OK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니 이제 10분의 1로 줄여볼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가 아니라 40에 50짜리예요 라고 줄여서 OK 저장하면 이렇게 조그맣게 쪼그라들었어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항상 최종적으로 검토가 끝난 다음에 큰 이미지, 작은 이미지 저장을 하고 마무리 지었으면 이렇게 닫고 다음 작업을 하실 텐데 혹시라도 시간이 남아서 다시 검토하느라고 불러내시면 파일을 불러볼게요. 요거 JPG와 PSD 둘 다 불러보겠습니다. JPG의 경우에는 크게 저장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예쁘게 보일 텐데 레이어가 다 하나로 압축이 돼버린 거죠. PSD의 경우에는 이미지를 조그맣게 줄였기 때문에 얘를 확대하게 되면 다 깨져 보여요. 하지만 레이어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레이어의 효과를 잘 줬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이미지를 편집을 나중에 한다라고 불러내셨다면 다 깨져 보이기 때문에 이건 편집하시면 오히려 점수를 다 깎아먹는 거니까요. 다시 미련 갖지 마시고 2번 작업으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400에 500짜리죠.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이셔야 되겠죠. 단위 픽셀 단위고요. 400에 500짜리 아까 썼던 거 기억하고 있군요. 레졸루션 70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컬러 모드 RGB의 8비트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지 상관은 없고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단축키 이용해서 켜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면 눈금자 바로 나타날 거고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키웠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셔도 되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창문을 따로 띄울 수 있도록 벽에서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빈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소스를 바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안에 1급의 4번 열기 사이즈가 눈금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550 크죠. 이 아이는 크기를 좀 줄여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폭을 400이라고 바꿔봤습니다. 높이가 500 가까이 되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도록 하죠.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면 1급의 4번이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요.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저는 이왕이면 레이어의 이름 정리해서 나중에 잘 찾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필터, 드라이 브러쉬 적용할게요. 필터 메뉴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안 돼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십시오.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아까 썼던 필터를 똑같이 사용할 때 요걸 누르시면 되지만 우리는 아까 썼던 거 쓰려는 게 아니죠. 다시 골라 잡아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여기에서 드라이 브러쉬 또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D 드라이 브러쉬 이렇게 찾으시는 게 더 빠르겠죠.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갖고 와서 빨강과 파랑으로 보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열기 퀵 셀렉션으로 사용하시는 거 연습 충분히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 1급의 5번입니다 라고 이름 바꿔놨어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하죠. 쉬프트를 안 눌러야만 정 비율 그런데 여러분들 버전에 따라서 쉬프트를 눌러야만 또 정 비율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작동하는 형태를 여러분들께서 좀 느껴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있는 나뭇잎,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 서로 다르게 색깔을 적용해라 라는 거군요. 요만큼만 선택하겠다 라고 범위 잘 잡으시고요. 색깔에 대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거기에서 두 번째 줄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보시면 색깔 휴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색상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갛게 됐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색깔을 조금 더 농도 세게 하고 싶다. 세처레이션 높여주시면 되고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가 없죠. 셀렉트는 디셀렉트, 컨트롤 D.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도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나뭇잎들 색깔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미지, 어저스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파랗게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했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도 주세요 라고 했네요.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 패널에서 FX 아우터 글로우 1급의 6번 갈게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1급의 6번 불러와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에는 매직 원드 사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에 위쪽에 있는 옵션 봐주세요. 매직 원드는 그 색깔의 허용치 값이 기본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또 옷 같은 색깔을 원한다면 톨러런스의 값을 1이라고 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색깔, 밝은 하늘색, 옅은 하늘색, 짙은 하늘색 여러 가지 분포가 되어 있다면 톨러런스 값이 많으면 되겠죠. 지금은 단색으로 보이니까 32 정도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콩 찍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쫙 선택이 되죠. 선택한 친구 이동할게요. 요거를 정확하게 잘 색깔 있는 부분 가리키시고 질질질 끌어서 갖다 놓겠습니다. 원본은 닫을게요. 레이어 이름 얘는 1급의 6번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방향이 거울처럼 반사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적당한 사이즈로 배치를 했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게요.
요 1급의 6번은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 그림자다 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에 FX 드랍 섀도우 그림자 적용했습니다. 쉐이프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필,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좀 바꿀까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짝대기 미리 만들어 놓은 쉐이프 불러낼 수 있을 거예요. 쉐이프 요거 불러내는 거 1번 문제에서 설명드렸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1번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물결 모양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가 그릴 거거든. 클릭 드래그. 모양이 비율 깨지지 않게 그리고 싶으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색깔 지시가 되어 있어요. 파도 모양은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3366FF 36F. 레이어의 스타일도 스트로크 FX 가셔서 스트로크 주시면 되겠죠. 두께 값은 2, 색깔, 컬러에 대해서 지시된 대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FC3. 같은 방식으로 물고기도 데리고 올게요.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물고기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드래그. 모양이 삐뚤어지면 안 예쁘니까 쉬프트 나중에 눌러주세요. 먼저 누르면 파도하고 합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따로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66cc33 6c3 레이어 스타일 줄게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타입틀 들었고 여기다가 쓸 거다. 레이어에 효과 다 주십시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 들었고요. 글꼴 맞춰서 그라디언트 적용할 때는 항상 방향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보라색과 흰색이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앵글 각도 조절하셔서 비슷하게 출력 형태랑 맞춰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드랍 섀도우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무지개처럼 휘어지죠. 그러면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어서 바로 웹텍스트가 활성화가 되시는 분들은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활성화가 안 되면 커서를 요 안에다 콩 찍어서 깜빡거릴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것조차 안 되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서 거기에서 워프 찾으시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라든지 순서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하시고요. 주기적으로 저장은 하고 계신가요? 컨트롤 S 눌러서 GTQ 안에다가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최종 점검이 끝나면 큰 이미지는 JPG라고 했죠. 요거는 파일을 Save As라고 해서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포맷으로 저장할 거다라고 불러냈어요. 형식에서 JPG가 바로 보이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에 없는 분들은 Save a Copy로 건너가셔서 여기에 있는 JPG 찾으시면 됐죠. 대신에 이렇게 하신 분들은 뒤쪽에 Copy라는 말이 붙었으면 요거 꼭 떼어주셔야 돼요.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 확인.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10분의 1로 줄여서 PSD로 저장해야 되는 거였죠.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마무리가 됐네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을 거고요. 문제 번호 3번이죠. 3이라고 붙일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윕스 600, 하이트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불러냈고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336633 우리의 물감 요 친구를
꽁 찍어서 색깔 값 줄게요. 363. 오케이 하시면 일단 초록색 물감이 짜졌고요. 그걸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에디트에서 채울란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저희가 방금 물감 짰던 거요. 오케이. 1급의 7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 열기. 1급의 7번은 블렌드 모드 혼합을 해줄 거고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절해라 라고 되어 있죠.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를 맞춰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하세요.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 얼추 비슷하네요. OK 단추 눌러서 이동도구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어 1급에 7번 얘기하고 있다 라고 이름 좀 정리했고요. 그건 블렌드 섞어주는 걸 스크린으로 섞어주겠다 라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걸 콩 찍으셔서 스크린 찾아주시면 밝게 섞이는 거 확인되시죠? 거기에서 오퍼시티 투명도 100% 진하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선 80%로 낮춰달라 라고 했어요. 값을 80이라고 바꿨습니다. 1급의 8번 불러올까요? 이 친구도 이미지가 좀 커 보여요.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꿨고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습니다. 원본은 닫도록 할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8번입니다. 라고 바꿔놓죠. 1급의 8번은 필터, 필름 그레인 주고 나서 마스크 씌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필터부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 어디 있는지 바로 찾으실 수 있으면 적용하시면 되고 못 찾겠다 싶으시면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되고 오케이. 레이어 마스크는 레이어 전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서 일부분을 가려주는 건데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어요. 가로 방향이라고 하는 건 좌우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은 안 보이죠. 그럼 이 부분을 안 보이게 가려주고 싶은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클릭하면 하얀색의 마스크를 뿅 하고 썼죠. 다만 그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검정색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검정색 마스크는 부드럽게 지금 이렇게 색깔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라디언트로 적용하면 되겠네요. 내가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도구 중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콩 찍어주면 기본 흰색과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색깔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색깔 자체를 콩 찍으셔서 베이직 기본값에서 찾으십시오. 흑백이기만 하면 돼요. 검정색, 흰색도 괜찮습니다. 일단 흰색, 검정색으로 설정을 해봤고요. 보여야 되는 곳 여기죠. 안 보여야 되는 곳 저기입니다. 보이는 곳을 흰색으로, 안 보이는 곳을 검정색으로 물들일 거예요. 저는 흰색으로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끝나는 그라디언트니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되겠군요. 요만큼이라고 보면서 조절 가능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할 때 요 막대가 바로 보이는 버전이 있고 요 막대가 안 보이는 버전이 있어요.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 번 드래그해서 모양을 가늠하셔야 됩니다. 1급의 9번 가지고 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9번 열기. 여기에서는 이 꽃 모양만큼만 요게 가려서 보이는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줄 건가 봅니다. 일단 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게요. 요거는 1급의 9번 가지고 온 거다라고 이름을 좀 정리를 해 놓을 거고요. 1급의 10번 볼까요? 1급의 10번이 이 친구예요. 이 꽃들 잘 가지고 오시되 이 꽃들 중에서 아래에 있는 꽃만큼만 보이는 거죠. 일단 이 꽃을 잘 선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해서 작업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연습 꼭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는 오브젝트 셀렉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배치해 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배치가 된 것 같죠? 대략의 꽃의 끝자락이 350 언저리니까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 꽃의 아래쪽 꽃 요만큼만 비춰서 보일 거니까 요만큼 잘라져라 라고 하는 클리핑의 재료가 되는 아이 선택하겠습니다. 요만큼. 그만큼만 컨트롤 J 눌러서 복사를 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는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에 있어야 되고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야 된다라고 클리핑 마스크 1번에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1급의 9번은 그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잘리우는 그림 레이어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리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비슷한 모양으로 보일 때까지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이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9번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윈드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9번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필터 메뉴에 가세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윈드라고 하는 아이를 찾겠습니다. W니까 아래쪽 맨 끝자락에 있어야 될 텐데 여기 없군요. 그러면 이 안에는 없는 거예요. 캔슬. 필터 메뉴에 가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들입니다. 스타일라이즈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윈드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바람에 쌩하니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하시면 비슷하죠? 더불어서 레이어의 스타일이 내부 그림자가 있다 라고 했어요. 여기는 1급의 9번에다가 레이어 스타일을 주면 1급의 9번은 사실 요만한 이미지죠. 이 안에서 그림자를 줘도 꽃에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요거는 요 윤곽만큼 여기에서 그림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윤곽은 저희가 잘라주는 클리핑이라고 하는 요 친구죠. 얘를 선택하시고 레이어에서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주셔야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림자 효과 이렇게 보이시죠? 1급의 10번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 그리고 드랍 섀도우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1급의 10번 레이어 잘 찾으셔서 레이어의 효과 주십시오.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 1급의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셔야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일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했고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1번 열기.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 닫을 겁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의 11번이라고 이름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 조절할 수 있었고요. 방향을 반대로 거울처럼 뒤집어 줄 때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크기는 맞춰졌는데요. 여기에서 색깔을 보정하세요 라고 녹색 계열로 보정하라고 했네요. 필요한 부분만큼만 선택을 하시고 요만큼 이미지 메뉴 가셔서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녹색이 될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세처레이션 주시면 되겠죠. 더 이상 반짝거릴 일 없어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을 3픽셀이라고 줄 거고요. 색깔을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스트로크 줄 거네요.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줄게요. 색깔 자체를 쿵 찍으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뜹니다. 아래쪽에 있는 물감의 색깔 얘를 1하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되죠. CCFF66, CF6 노란색이군요. 항상 그라디언트의 방향 맞추셔야 돼요. 위쪽과 아래쪽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앵글 값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작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는데 도형들도 얹어야 되고 글자들도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도형을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콩 찍으셔서 위쪽에는 옵션 보시고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다. 필 눈에 잘 보이는 색상 정하시면 되겠고 선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색상 뿅 찍어주시면 되고 쉐이프 불러내는 거 1번 문제에서 설명했습니다. 요 모양 없으신 분들은 1번 문제에서 있는 쉐이프 참고하셔서 불러내세요. 나비 모양부터 선택할게요.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모양 만들어지고 찌그러지는 거 싫어요.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비율로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색상값 맞춰주실 수 있고요. 나비에 대해서는 0033FF 03F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된 대로 내부 그림자 줄 겁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적당히 조절을 했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줬네요. 오퍼시티는 레이어 스타일 안에 있는 거 말고 레이어 패널 자체에 있는 오퍼시티 값 요걸 주셔야 돼요. 70이라고 농도를 낮추도록 할까요? 나머지 쉐입들도 같은 방식으로 더 넣겠습니다. 단풍잎 클릭해서 쭉 드래그하면 모양 만들어지는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쉬프트 눌러서 비율을 정비율로 만들어 주시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추세요. CCFF, FF, CFF 레이어의 스타일, 드랍 섀도우 오퍼시티 값은 불투명도 이렇게 레이어 패널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요 값을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풍잎을 잘 만들었으면 또 옷 같은 아이가 색깔만 달리해서 또 하나 있죠. 복사해서 써먹으면 돼요. 컨트롤 J 이동도구 눌러서 볼까요? 이렇게 하나 더 생성됐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방향 조절하시고 색상이 좀 달라 보이죠? 색상은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 6개, 근데 3개로 축약해서 쓰면 되겠죠? 쉐입들을 다 배치하셨으면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요. 생활, 환경, 학술 포럼 글꼴에 대해서는 한 가지인데 크기나 색상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잘 파악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 값을 3가지 제시했네요. 그런데 우리는 물감이 이렇게 2개밖에 없죠. 요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까이 가시면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콩 찍어서 이렇게 물감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 작업하시고 나면 항상 그 방향성 확인하시고 나오셔야 되겠죠. 글자 입력할 때의 포지션 꼭 스트로크가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색깔, 컬러로 바꿔서 적용할게요.
지시한 건 여기까지인데 꼬불렁거리는 모양 보입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으셔야 업텍스트가 이렇게 보여요. 이 친구는 클릭해서 글자 안에서 커서 깜빡거릴 때 활성화가 되니까 뿅 찍으셔서 스타일 잡아주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렇게 글자 안에서 커서를 뿅 깜빡거리게 했는데도 웹텍스트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T 눌러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워프 효과 주시면 됩니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밴드값 마이너스 50. 혹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불필요한 색상이 있다면 그 물감통은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질질질 끌어서 버리시면 돼요. 글자에서 색깔이 서로 다른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잘 파악을 하셔서 색상 적용하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놓은 게 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가요? 컨트롤 S라고 해서 파일은 GTQ에 계속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해요. 최종 점검이 다 끝났으면 큰 이미지는 JPG, 작게 줄여서 PSD인 거죠. 파일을 Save As, 지금 있던 PSD가 아니라 JPG로 바꿀 거다. 파일의 형식이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Save a Copy, 그리고 포맷 확인,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이라고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컨트롤 S 혹은 파일에서 세이브,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 지었네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New, 단위 픽셀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600에 400짜리,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에 8비트 맞죠? 백그라운드는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켤 거고요. 배경의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군요. 물감 짤게요. 콩 찍어서 색깔 값 CCCCCC. 색깔을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죠. 필,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회색으로 채워졌어요. 패턴을 만드세요 라고 했고요. 이렇게 꽃잎과 이파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요거 색깔 두 가지 제시가 되어 있어서 색깔 잘 찾아서 적용하시면 될 텐데요. 요거는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는 반복되는 간격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부터 다음번 꽃, 그리고 또 그 다음번 꽃,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을 선을 쭉 그으셔서 여기에서 그 간격을 눈금자 세시면 될 텐데 대충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죠. 위에서 아래로도 마찬가지. 요번에는 나뭇잎 끝자락을 기준으로 재볼까요? 이렇게 나뭇잎 끝자락, 나뭇잎 끝자락, 다시 또 나뭇잎의 끝자락, 이렇게 재시면 눈금자 여기서도 대략 5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도 한 40으로 잡고 작업하겠습니다. 새로운 종이 하나 만들어서 패턴 정의하고 버릴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저장할 건 아니니까 이름 무시할 거고요. 40에 40.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아트보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트보드를 체크하면 색깔이 막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요거 아트보드는 체크하지 마시고 배경을 투명하게 작업하겠다라고 트랜스퍼런시 뿅 찍으면 투명 종이에다가 40에 40짜리가 열릴 겁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했을 때 이렇게 바둑판 모양 보이시죠? 이게 투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꽃과 나뭇잎을 배치하면 되는데 너무 조그매서 좀 보기가 힘들죠? 크기를 좀 적당히 키워서 보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바퀴 굴리시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커스텀 쉐입에 가셔서 쉐이프로 되어 있는 거 확인. 색깔이 좀 잘 보이는 색깔로 아무거나 좀 지정을 해볼까요? 선은 굳이 필요가 없다. 쉐이프에서 꽃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꽃 모양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모양 삐뚤어지지 않도록 Shift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마우스 놓으세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깔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666633 663. 나뭇잎 모양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클릭 드래그해서 슝 만들어 줄 거고요.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겠죠. 쉬프트는 나중에 눌러줘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적당히 조절하시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얘도 맞출게요. 0033 00030.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모양 한 조각을 만들었으면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콩 찍어 주세요. 이름은 꽃 잎사귀 모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이 됐으면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닫고 나올게요. 저장도 안 할 겁니다. 1급에 12번 불러와서 배치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에 12번. 이미지 크기,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맞췄더니 400 얼추 비슷해요. 오케이 단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결과물 보니까 우리 거랑 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컨트롤 T 눌러서 요거는 방향을 뒤집어 줄 때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면 좌우 방향 뒤집히죠.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에 12번이라고 이름을 좀 정리해 놓고 갈게요. 그 레이어는 블렌드 모드 혼합해 주겠다 하드 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콩 찍어서 하드 라이트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회색이 좀 섞여서 이렇게 색상 약간 달라졌어요.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있는 네모에 구멍 빵 뚫어진 거 요게 레이어 마스크죠. 뿅 찍어서 마스크 씌웠습니다. 그 마스크는 흰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 거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쪽 부분은 안 보이고 싶은 거죠.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안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 선택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색깔을 넣어주겠습니다. 위쪽에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색깔 들어가 있다면 꽁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검정색 흰색으로 바꿔볼까요? 어쨌든 흑백 대비만 되면 되니까요. 클릭해서 선택을 했고요. 결과물 보면 이렇게 오른쪽 상단은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대각선이라고 했으니까 반대쪽 여기는 안 보이게 검정색으로 작업해 주면 되겠죠.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니까 저는 요거를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슝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교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막대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비어있는 공간 여러 번 드래그해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맞추시는 수밖에 없어요. 1급에 13번. 요것도 마스크 씌워야 되는 거네요. 전체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한쪽을 맞췄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저장하지 않고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3번이에요 라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요거 필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야 해요. 거기에서 이름 찾겠습니다. 앵글드 스트로크.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름 리스트에서 찾으세요. ABCD 순서니까 제일 위쪽에 있겠죠. 앵글드 스트로크. 레이어의 마스크 씌울 거예요. 레이어 패널에 가셔서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 레이어 마스크.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할 거죠. 레이어 마스크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어요. 가로 방향이면 이렇게 좌우로 주셔야 될 텐데 결과물 보니까 우리의 건물 모양 요거 잘 보이네요. 흰색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반대쪽은 안 보이고 있죠. 검정색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위쪽에 저는 검정색부터 시작하는 친구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1급에 14번 불러올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있으신 분들은 요거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시험장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서 퀵 셀렉션 꼭 사용하는 방법 익혀서 현장에서 놀라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하십시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될 경우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반전시켜 주시면 돼요. 크기 비슷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보시면 250에서 시작해서 350, 400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 위치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1급의 14번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이너 섀도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했고요. 필터 플라스틱 랩. 필터 가셔서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플라스틱 랩을 찾으시면 되겠죠. 일급의 16번에서는 색상 보정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는 보라색으로 바꿀 부분 요만큼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Adjustment, Hue, Saturation. 휴 값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라색 찾으세요.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면 컨트롤 D 눌러서 영역을 해제했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은 드랍 섀도우. 나머지 그 외에는 출력 형태 참조하세요 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직 안 불러왔던 1급의 7번, 1급의 17번 열어서 갖고 오시면 되겠죠. 배경의 색깔이 뚜렷할 경우에는 단색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 매직원드 이용하시면 좋다라고 했어요. 뿅 찍어주면 하얀색 부분만 추가해서 계속 선택을 하세요.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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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 글씨 때문에 좀 번잡스러운데 실제 문제에서는 글씨 안 보입니다. 저희가 갖고 가려는 거는 이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을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를 뒤집을 테다 인버스라고 하면 흰색만 빼고 나머지가 선택이 되는군요.
배치는 다 끝났는데 레이어의 순서가 이렇게 밑에 깔려야 되는데 위에 올라와 있죠. 레이어의 순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1급의 14번 캐릭터보다 밑에 깔려야 된다. 다음 작업은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계셔야 나머지들이 그 위에 쌓일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해서 이미지 배치는 끝냈고요. 쉐이프 얹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은 만들어져 있는 아이들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야 되는 요 친구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미지들은 다 눈을 감겨서 이 범위만큼 넘어가지 않게 제작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 하나 뽑아 놓도록 할게요.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그릴 거다. 화분의 위치는 대략 요 정도다 라고 위치 가늠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래쪽에 있는 화분 요 갈색과 흰색 부분 서로 다르게 레이어 주셔야 돼요. 일단 갈색이 쉬우니까 요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렉탱글 보이시죠? 렉탱글 툴을 콩 찍으셔서 위쪽에 옵션을 확인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쉐이프 모양 만들 거고 필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꿀 거고 선은 필요가 없고 만드실 때 모퉁이가 둥글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레디어스 반지름 값을 크게 주세요. 100이라고 하면 무조건 모퉁이가 둥글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일단 화분 요 위쪽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졌죠.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서리 둥근 사각형 아래쪽에 있는 하얀 거 만들겠다 라고 했을 때 사각형 만들 거죠. 그리고 옵션을 보시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겠다 뉴 레이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도 역시 모서리 둥글 거니까 그냥 크게 100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질 거니까 요래 만드시면 색깔은 같아 보이지만 레이어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색깔 먼저 맞출까요? 자, 아래쪽에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자, 이렇게 위에 있는 건 갈색이죠. 아래쪽에 있는 건 색깔 흰색이니까 F 6개.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덜 헷갈리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화분 요 위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나머지는 도형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자, 도형을 그냥 마저 쌓아 보도록 할게요. 도형을 만들겠다 사각형 그리고 거기에다가 옵션은 나는 추가할 거야 컴바인이라고 이렇게 사각형이 합쳐진 형태 보이시죠? 모퉁이가 둥글 건 아니니까 레디어스 값은 0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그리시면 하나의 레이어 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요거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얘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 해주시면 되겠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조절점 하나만 따로 조절하셔서 이렇게 늘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요래 모양을 다듬어 주시고 잔상이 좀 남아서 예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위쪽에 우리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합쳐주세요 머지 쉐이프라고 하면 잔상이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아웃라인만 남죠. 여기에서 요만큼 길다랗게 파먹었네요. 저만큼도 길다랗게 파인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빼주셔야 되는 거니까 자, 이번에 다시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 거다. 쉐이프 색깔이 있다 선은 없다 그리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니까 요거를 다시 또 100이라고 크게 그냥 값을 주면 무조건 모서리가 둥그러지겠죠. 근데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게 아니라 빠뜨릴 거니까 서브 트랙 클릭 드래그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그만큼만 파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쪽도 쭉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파먹을 거다 라고 하면 화분이 완성됐는데 역시나 잔상이 남아가지고 예뻐 보이진 않네요. 다시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또 잔상 사라지면서 아웃라인만 깔끔하게 남습니다. 예쁘죠? 위쪽에 있는 나뭇잎 요거는 펜툴 이용할 수밖에 없겠군요. 펜도구 들으셔서 그리시면 될 텐데 위쪽에 옵션 나 새로 만들 거야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나뭇잎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나뭇잎을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만들어 놓은 거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라든지 핸들 조절 가능합니다. 나뭇잎 하나를 잘 만들었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좀 맞춰 놓을까요? 이 색깔이죠. 이 아이는 하나의 레이어로 줄기가 있고 나뭇잎이 또 하나 있어요. 나뭇잎을 또 만들기는 좀 귀찮으니까 패스 셀렉션 너야 라고 선택을 하셔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 단추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때 드래그 하시면 하나가 더 생겨요. 근데 방향이 반대쪽이어야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주면 이렇게 얘만 선택이 되고 뒤집어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그럼 좌우로 뒤집히죠.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엔터. 같은 레이어에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머지 줄기 펜툴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위쪽에 옵션 추가되는 컴바인. 혹시라도 컴바인이 잘 안 먹는다 싶으면 다른 레이어 갖다 돌아오세요. 얘가 인식이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클릭해서 시작점,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핸들은 자르시면 돼요.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점을 콩 찍어주면 핸들이 잘리죠. 클릭해서 다시 직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의 방향 마음에 안 들면 점을 Alt 누른 상태에서 잘라버리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편집도 다 가능하다. 잔상이 남아서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하면 깔끔하게 아웃라인만 남는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친구는 레이어 스타일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친구는 그림자 각각 주시면 되겠고요. 하얀 요 화분에 대해서는 패턴도 씌워져 있네요. 얘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요거는 그대로 갈 거고 하나 더 복사할게요. 컨트롤 J 눌러주면 또 하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아이는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꿔볼게요. 패턴이라고 바꿨으니까 채우는 것도 흰색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네요. 얘를 이라고 인식시켰고 펜으로 혹은 도형으로 작업한 거다라고 뿅 찍어주시면 채울 때 내가 흰색으로 채웠거든요 라고 보일 거예요. 이걸 색깔이 아니라 패턴으로 채울 거야. 나는 요거 만들어놨던 친구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각각의 레이어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좀 주고 갈게요. 이제 더 이상 작업할 게 없으니까요. 요거는 작업이 끝났어요. 나머지 레이어 다 눈을 뜨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쉐이프, 커스텀 쉐입에서 찾아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쉐이프에서 불투명도 지정이 되어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불투명도다 라고 했었죠. 오퍼시티 80%. 도형을 하나 잘 만들어서 똑같은 아이들은 복사해서 써먹으시면 되죠. 컨트롤 J 해서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나와요. 그때 드래그해서 배치하시면 보면서 복사도 가능합니다. 스트로크의 색깔 두 가지인 건 중간에 낀가 있는 이 친구가 선의 색깔 달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스트로크의 색깔 따로 지정을 해주세요. 텍스트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에콜로지.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누가 큰 건지 작은 건지 구분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소문자들이 다 더 작게 표현이 됐나 봅니다. 글자에 대해서 지시사항 다 맞춰줬는데 모양이 위쪽으로 살짝 구겨져 있죠. 타입 툴 들으셔서 위쪽에 웹텍스트 활성화되면 바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커서를 요 안에 콩 찍으시면 활성화가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컨트롤 T 누르셔서 여기에서 또 구겨주시면 되겠죠. 글자도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복사. 레이어의 순서 확인하셔서 작업해 주세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울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울 거고요. 빠뜨린 게 없는지 레이어의 효과 쭉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색깔, 위치 쭉 확인을 하시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계속 컨트롤 S 하면서 저장하고 계신가요? GTQ에서 작업을 계속 저장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최종적으로 JPG가 큰 이미지죠. 파일을 Save As 어디로 저장할 건지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가 안 보인다 Save a Copy 라고 하셔서 이 친구는 JPEG으로 바꾸시고요. 이름 확인하시고요.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10분의 1로 줄일 겁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으로 조그맣게 줄여주시고 파일을 Save라고 해서 경로 이름 그대로 갔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비교적 이번에는 패스가 좀 쉽게 나온 것 같죠?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패스는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